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오페라하우스 결국 공사 재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도 또다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려를 제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네 분과 함께 관련해서 말씀 나눕니다. 먼저 김인일 부산시 문화복지진흥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남송호 부경대 국문학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충군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분께 일단 모두 발언식으로 여쭙겠습니다. 공사 재개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김 실장님 모두 발언 해주시죠. 예, 지난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그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오페라 하우스 사업에 대한 재검토 권고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한 5개월여간의 기간에 걸쳐서 그간에 미비했던 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데요. 그간에 쟁점이 되었던 것들이 한 4가지 정도인데, 재원 없이 시작한 거 아니냐. 두 번째로는 그간의 결정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또 세 번째로는 오페라 하우스가 특정 계층, 특정 장르를 위한 공간이 아니냐. 네 번째로는 오페라 하우스 단독 시설로 어떻게 문화에 직접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원 문제는 한관공사에서 한 800억을 분담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 예. 여론 수렴도 그간에 좀 과정을 거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특정 계층의 공간이라는 거는 명칭에서 오는 오해가 있어서 이번에 명칭도 시민 공모를 통해서 다목적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이름도 명칭을 새롭게 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독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 벨트, 원도시권과 서명권의 문화 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이제 보완을 계기로 해서 재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 분명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좀 장황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차차 좀 풀어주시고요. 남 교수님은 이번 공사 재개 결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반대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우선 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그 재원의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이 시가 그동안 2,5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일단 조달해야 되는 문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800억을 조달했다고 해서 사실은 전체 재원이 지금 조달된 게 아니거든요. 또 8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산항만공사가 일단 지역을 위해서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 제가 해수부와 실무자를 만나서 통화를 해보니까 항만공사가 앞으로 그 2조 원 가까이 어떤 금액을 가지고 북한 재개발 공사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최종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사실 800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합리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급했다는 거죠. 아직 해수부의 어떤 그런 재원 결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남기찬 사장과 오거돈 시장 사이에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그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라는 점이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시민들의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사실 시가 주관을 해서 시민들의 이런 기본 부산 오페라하우스에 관련된 논의를 공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주도가 돼서 2차례 모임을 했지만은 그 모임의 어떤 결론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창 논란 중에 있는 어떤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종합 정리하면서 시도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주체가 되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종 공론화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우선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드디어 재원이 조달됐다라고 크게 대서특필이 됐는데, 이 또한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네요. 자, 오 감독님은 음악계 입장이시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환영하는 성명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음악인을 비롯해서 예술계 입장에서는 예. 지난 10수년 동안 이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짓는 것으로 진행이 돼 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중단된 것에 대한 약간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재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남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지난 5개월 동안의 과정 중에서 충분하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분히 의견을 교환을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예. 조금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것은 또 풀어야 갈 숙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짓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 무엇을 넣는지 어떻게 넣는지 앞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더 어떻게 어떤 시설을 넣는지가 또 중요한 결정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강 교수님, 그 도시공학자로서 네, 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까요? 저는 긍정의 시각, 부정의 시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둘 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무조건적인 추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가진 한계점을 우리가 노출을 할 수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인 시간이었고 또 예. 그거의 재출발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점은 여전히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아직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뭐 되게 피상적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과제로 남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뭐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부산항만공사에서 800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게 가장 이해 좀 큰 건데, 근데 앞서 이제 남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 800억 원도 사실 해수부하고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떡하니 발표를 해도 되는가?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이전부터 한번 좀 살펴주실까요, 실장님?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게 2,500억에 달하는 이제 건립 비용이 이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고, 네. 항만공사에서 800억을 이제 분담을 하기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후에 실무적인 사항들은 실무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결정을 한 거는 이게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짓지 말자, 짓자는 의견이 뭐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결정은 짓자는 결정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이 이후에 건립에 대한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보안에 관한 또 의견들이 있는 거고, 또 운영에 관해서도 운영비 부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 결정은 큰 틀에서 오페라 하우스가 부산 지역 문화 발전 또 이게 부산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예.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거란 말씀드리고, 운영에 관한 거라든지 또 800억에 대해서 항만공사와 해수부 저는 기본적으로 협의는 된 건 알고 있고 구체적 절차상으로 재원을 어떻게 낼 것인지 이런 건 실무적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점은 어쨌든 짓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예, 것이다. 예, 예, 예. 그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더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뭐 남 교수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오페라 하우스 같은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 개인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으려고 하면 제대로 짓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부산시가 이 논의를 시작한 게 2008년이었습니다. 예. 이 롯데와 오페라 하우스의 건립 기부 약정을 시작으로 이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12년에 와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의 건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시청에서 한 차례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문화재단에 있는 당시였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장소에서도 찬반 양론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산 지역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이 문화 공간의 어떤 기본적인 설립이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당장 그렇게 계획을 들여서 오페라 하우스부터 지어야 되겠느냐. 오히려 시민들이 가까운 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공간들, 소공간들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실제 항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의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오다가 허 시장님 재직이 끝나고 다음 이제 서 시장님 와서 그 문제가 공론화 되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행정적으로 많이 진행이 된
바 있었죠. 그래서 예. 사실은 허 시장님이 5월 달에 공사 착공을 사실은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자체를 사실 뒤돌리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걸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인데,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오페라 하우스를 정말 부산의 랜드마크로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2,500억이라는 이 예산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어떤 기본 모형을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에 가져왔는데, 그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7,800억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건립에. 예. 근데 그 규모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반 정도 수준이라도 따라간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4, 5천 정도에 가까운 건립 예산을 확보를 해야 제대로 된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데, 2,500, 처음에 3,000에 시작했다가 지금 현실적으로 2,500으로 지금 예산이 설정돼 있는데, 예. 이 예산 가지고 실제 2022년까지 작업을 한다고 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인건비도 자재비도 계속 4년 동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면 이 2,500에 고착해서 제대로 된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그동안 오 시장 입장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롯데가 어차피 1,000억을 내놨다고 하면은 대구의 오페라 하우스는 삼성이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그런 예. 것처럼 그동안 이 롯데가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많은 수입을 창출했다고 하면 정말 통 크게 롯데가 오히려 전체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해서 기부 체납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쪽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5개월 동안을 보내야 되는데, 정말 어떤 공론의 어떤 장이 없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새롭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500억 원 가지고 랜드마크가 될 만한 오페라 하우스, 문화 시설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뭐 오 감독님이 먼저 한번 살펴주실까요? 이 문제가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예, 지금 예산에 관한 말씀을 깊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오페라 하우스를 짓기로 시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오페라 하우스를 어떤 목적으로 지을 것이냐. 예, 크게 이제 오페라 하우스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대관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요. 한 가지는 자체에서 제작을 하는 그 힘이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서울과 대구를 합쳐서 대체적으로 다 그 대관 위주입니다. 대관 쪽으로. 근데 네. 이제 부산이 원하는 오페라 하우스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방향이 있었어야 되고, 예,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오페라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중요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설계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럼 그 설계가 다른 거에 따라서 건설비도 달라지는 것이고, 예. 그 모든 것이 처음에 시작점에서 다 논의가 돼서 방향이 정해졌더라면은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 와서 또 건설비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일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다 보니까 다시 처음에 논의해야 할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남 교수님 지적하신 건 사실은 맞습니다. 예. 맞긴 맞지만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합니다. 들으면 이제 남 교수님 말씀을 좀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또 다른 대안을 좀 내놔야 될 때가 아니냐. 강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사실 북한이 이제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순간에 그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좀 거대한 공연장이긴 하지만 예. 사실은 지금 북한에는 거대한 공연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는 촉발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면 2,500억 정도 규모로는 이제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늘 지금 북한의 오페라 하우스와 비교가 되는
독일 하펜시티의 엘베 필하모닉은 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서 작년에 그렇죠. 완공이 됐거든요. 근데 5분의 1 정도 되는 돈으로 그것도 앞으로 더 몇 년 뒤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국내용 시설로 그칠 확률이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보면 아하.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현실적으로 돈을 정액을 할 수 없다. 또 어떤 그런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저는 오페라 하우스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100% 시민 중심의 것으로 가서 정말 2,500억 원으로 정말 탁월한 스타일의 것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제대로 길이 남을 수 있는 세계적인 어떤 작품으로서의 오페라 하우스를 지향을 해야 한다면 예. 지금 수준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양자택일에 대한 길을 놓고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다가는 늘 우리가 지난 시절에 해왔던 적당한 공공문화시설이 또 하나 탄생을 하는 예. 그래서 또 두고두고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오페라 하우스는 부산에서 다시는 지어줄 수 없는 그 길마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깊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오 시장님은 저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오페라 하우스라고 명칭하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이름을 공모해서 아주 뭐 복합형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네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오페라 하우스 명칭에서 좀 유래하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저희들의 의도는 이 공간을 오페라 예술 분야의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 예술인 또 시민들 또 나아가서는 외지의 국내외 관광객들도 와서 좀 즐기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네.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 또 국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문화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좀 오페라 하우스 공연장 자체도 이 오페라뿐만 아니라 이게 뮤지컬이라든지 발레라든지 예. 이게 극을 좀 사용하는 그런 공연장으로 여러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전시실도 들어가고 소공연장도 들어가고 또 연습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는 옥상을 활용해서 공연장을 또 할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제 워터프론트 쪽으로 해서 이게 바다와 연계되는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또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시민들이나 또 일반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인도 공연할 기회를 찾고 시민들이 접하고 또 외지의 관광객들도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좀 이게 즐길 수 있는 부산을 상징하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페라관의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인, 관객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 구상을 한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명칭도 조금 이게 여러 가지 시민 공모를 통해서 가장 좋은 명칭을 한번 찾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규모보다는 일단 2,500억 원은 방점을 두고 내용을 내실화시켜서 랜드마크로 점점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시설을 짓고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또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가지고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좀 앞으로 좀 설계에 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들어서 좀 보완을 하고 운영에 대한 비용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들 이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저희들한테 맞는 운영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 교수님 질문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의구심도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간다는 자체를 두고 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 입장은 처음부터 오페라 하우스 전용 극장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알아왔고 계속 그런 어떤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시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거는 앞으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해 가야 되겠지만 예. 다음 단계로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어진 이후의 어떤 운영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문화공간이 마련되어지게 되면은 그 건축비의 한 10% 정도 운영 경비가 소요된다는 게 일반론인데 그렇다고 하면 2,500억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250억 정도의 예. 1년 운영 경비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액수들을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 역 전반에 걸치는 어떤 문화 영역에서 네. 상대적으로 지원이 좀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굉장히 그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이 들거든. 예. 왜냐하면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영화의 전당 예. 이 공간을 지으면서 굉장히 처음에 제대로 운영에 대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에 운영 때문에 시가 부담하고 있는 그 세금이 네. 최소 60억 정도 더 이상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부담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산이 많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 오페라 하우스도 만일에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또 그런 부담을 안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장르의 어떤 문화예술인들은 굉장히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좀 전방위적으로 좀 함께 해서 뭔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취약한 어떤 기본 기초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소외받지 않는 선에서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 좀 전반적으로 잘 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예. 이 과정에 대한 논의들이 좀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이 단순히 한 곳만 이렇게 치우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은 좋은데 당장 저는 이제 운영비 조달 얘기가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5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페라 하우스를 이게 좀 구상을 하면서 이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예. 용역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수입이 한 140억, 저 지출이 140억, 수입이 예. 한 105억 정도 나와서 한 35억 정도 이게 적자 요인이 있어서 이건 저 시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용역 결과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140억의 비용이 아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 한 10% 정도 250억이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네. 그래 되면은 저희들 예상보다는 한 100억이 더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또 한쪽 극단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쪽 걱정인 거고 저희들이 저 성남이나 또 이게 서울의 예술의 전당, 예. 대구 오페라 하우스 이런 운영 비용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 35억에서 한 7, 80억 그 정도가 앞으로 연간 운영비로 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예측되는 규모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오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크게 비용이 드는 부분이 상설 오페라단, 예술단, 그 연주단을 보유하느냐 아니면은 외부의 뭐 대관이나 상주 오페라단 형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비용을 차지하는 요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잠시 중단했다 이제 곧 재개합니다만 오페라 하우스의 운영 용역에 예.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좋은 기획 공연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을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 결정할 것이고 나머지 운영 비용에 대해서도 뭐 기업들 협찬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이게 좀 확산을 시켜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예산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생각하시지만은 시의 문화예술 예산을 점진적으로 저희들 시에서도 증액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오페라하우스 운영비도 예산 들어가겠지만은 일반 다른 장르에 대한 예산 지원도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이 저희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또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오페라 하시는 분들은 좀 오페라 공연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추후에 말씀을 나누고요. 남 교수님 뭐 반론해 주시죠. 아니 이제 김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운영 경비에 대한 조달 방법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 어떤 선에서 어쨌든 최소화시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가들이 크게 이제 낙심하는 부분은 네. 사실은 이제 점진적으로 매년 이제 문화예산을 몇 프로가 되든 어쨌든 뭐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전체 예산의 한 3% 정도라도 확보를 해가면은 그래도 좀 문화 전역에 걸쳐서 지원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올해 당장 내년 예산을 시의회에 넘긴 예산안을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문화기관이라든지
각 어떤 단체 예산들이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20% 예. 삭감된 형태로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실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화 지원을 해야 될 예술 예산을 이렇게 깎고 있는 입장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올려가면서 전체 어떤 운영 경비를 마련하겠다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지 않느냐. 예. 예산에 관해서 이런 어떤 논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 삭감됐는데 예. 800억 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 허탈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조금 약간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만 좀 오해가 좀 확산되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내년에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된 시의 예산은 한 2천억 가량 되는 예산이고 그 작년 대비 한 6.8%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이번에 저 걱정을 하시는 거는 저희 시에 관련 출연 문화예술 관련 출연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회관, 또 영화의 전당 이런 기관에 저희들이 기본 운영비 성격으로 출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 20% 부분을 저희들 전체 뭐 문화예술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시의 출자 출연기관들 공사들 해서 25기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경영혁신 계획을 받고 경영혁신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20%를 반영을 해줍니다. 예. 단지 이제 그런 경영혁신을 독려하기 위해서 약간 보류했다? 보류한 겁니다. 보류한 거고 삭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저 관련 문화기관들도 출연금뿐만 그렇게 돼 있고 각종 사업을 위한 위탁 사업비는 더 증가를 했습니다. 예. 증가를 했고 지금 내년 추경에 이런 저 지금 현재 반영된 그 저 유보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면은 전체 문화예술 예산은 한 11% 늘어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번에 유보된 그 저 예산도 사실 한 60억 문화예술 분야에 60억인데 금년에 내년에 저희들 문화예술 지원 예산이 2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문화예술 하는 분들,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예산, 각종 행사 예산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시의 출연기관의 경영혁신 차원에서 출연금 저희가 일부 지금 예산을 오페라하우스 20% 얘기를 좀 예. 마무리를 해야 돼서 짧게만 한 말씀 하고 다른 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좀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오해라고 하셨는데 본 예산을 그렇게 넘겼다는 자체가 문제고요. 예.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봉사를 했던 문화재단인 경우에 작년에는 전체 고유 목적 사업하고 기본 적립금, 그 다음에 그 운영비, 인건비까지 합쳐서 67억이 배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올해인 경우에는 적립금은 아예 20억 다 날려버렸고 운영 경비가 14억, 고유 목적 사업이 24억에서 38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 퍼센트를 치면은 한 40%에 가깝도록 삭감이 됐을 뿐 아니라 예, 문제는 이제 위탁 사업비를 작년에는 232억을 배분을 했는데 올해는 260억으로 작년보다는 한 28억 정도 더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예. 위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면서 같이 이제 시간 매칭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재단이 이제 사실은 이건 하청업체 비슷한 어떤 하청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 정체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본질적으로 다 줄였다는 거죠. 예. 위탁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기에 많은 그 임시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재단에는 전체 정규직이 33명이 있고 무기계약이 10명, 사업계약직이 11명, 임시직이 38명이나 있습니다. 반수 가까이 지금 임시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위탁 사업이 늘어나면서 할 수 없이 손이 필요하니까 네. 이런 인재들을 사용하게 되면 일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을 그곳에 북방에 시켜서 네. 제대로 전문성 있게 일을 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의 구조라든지 실제 지금 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책 자체가 이래가지고는 어떤 문화 진흥을 제대로 이끌어내기가 힘들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그 세금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는 게 약간 시의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왜 하필 지금 해서 근데 800억을 왔다 갔다 얘기를 하니까 이런 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제 방점을 좀 둬야 되는 게 오늘 오페라하우스 얘기니까 강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오페라하우스 하나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저도 뭐 자세하게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예.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례들은 일방적인 시의 지원이나 또 그 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시민 전체의 힘으로 운영하는 도네이션이라든지 또 뭐
또 약간 또 엉뚱한 스타일이지만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든지 어떤 모두 함께 그곳을 만들어가고 갖고 나가는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고 공공에서 일방적인 세금으로 그곳을 메꾼다 하면 확장시킬 수도 없고 그거를 더 증강시켜서 강화시킬 수도 사실 없는 거죠. 현상 유지만 해도 급급한 거죠. 그런 차원이라면 이번 우리도 사실은 부산은 정말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또 문화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앞에 있는 서울 다음 가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아예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서 부산이라는 도시는 문화로 앞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도시로 저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오페라 하우스의 이 논의가 단순하게 시설을 짓는다, 완공한다 이 문제의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는 그래서 이것이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들 또 향토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의 어떤 도네이션,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토양을 만드는 저는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야 늘 나오는 이 운영 관리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구태여연한 이 논의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감독님 뭐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 100% 동의하고요. 이 오페라 하우스라는 그 아주 수준 높은 건물은 그 자체로서 그 도시나 국가에 굉장한 원동력입니다. 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이제 부산이란 그 대도시가 부산이 세계적인 초인류 문화 도시를 지향을 한다면은 이런 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기왕에 이제 짓기로 했으면은 남 교수님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250억 이렇게 딱 그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 것이다 하는 쪽으로의 염려보다는 이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전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이제 예술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도 나중에 이제 그걸 접하고 나시면은 아, 참 좋네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의외로 그런 그 운영하는 경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해결될 수 있는 날도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낙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감독이시니까 이건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지역 대학에 예술 대학에 오페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순수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예술 공간을 짓더라도 지역의 인재들이 거기에서 예술 문화를 꼽힐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좀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선순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이라는 것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그럼 필요한 인재를 교육에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재가 사회로 나오면은 그 지역에서 쓰여져야지 그것이 순환이 되는데 쓰여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은 교육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그 제도권이라든지 또 민간 영역이라든지 하는 필드와 또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어떤 시스템 같은 거, 그 오페라 하우스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이 3자가 아주 유기적으로 선순환할 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만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 먼저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선순환에서 어떤 그 순환의 구조가 단절이 됨으로써 지금 교육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거든요. 오페라 관련된 전공자가
적다 많다 이런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일단 오페라 관련된 곳은 성악이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니까 관현악 전공 또 그다음에 뭐 합창도 있을 것이고 예. 발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그동안 그러면은 부산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없었느냐? 아니죠. 굉장히 충분히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충분 필요 이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빠져 있죠. 왜 나빠졌냐 하면은 순환이 안 되니까 지원자가 줄고 학교에서는 필요 없는 과가 되고 그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 의미로 볼 때 아까 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부산의 문화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시대가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 말씀으로는 선순환 구조를 말씀하셔서 네. 그러니까 순환에 숨통을 트일 수 있다. 그렇죠. 오페라 하우스를 통해서. 근데 앞서 잠깐 심 실장님 말씀으로는 연구 용역상 봐서 그 제작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여지를 남기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실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체 그 제작하는 예술단 같은 것들을 보유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지금 운영 용역 앞으로 이제 그 완공되기까지 한 3년 기간이 남아 있고 예. 저희들이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전속 예술단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상주 단체를 둘 것이냐 아니면 예.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체 이게 저 지역의 오페라 관련 인력들 양성 일할 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게 비용을 또 줄이는 그런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속 오페라단을 두는 단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상주 오페라단 계약 형식을 통해서 상주 오페라단 두는 데가 있고 전속 오페라단을 두더라도 오페라단원 전체를 상설적으로 계약을 해서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부 필수 요원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 공연별로 해서 수시로 계약을 하고 다시 공연이 끝나면 다시 해촉을 하고 새로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 베이스로 하는 뭐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저희들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먼저 논의가 된 상황에서 오페라 하우스의 방향이 정해지고 설계가 되는 것이 맞았던 것이지만은 예. 지금 기왕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요. 시작을 해서 하다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생각만큼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잘 상황을 선택해서 잘 그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 이제 제 개인 생각은 그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강 교수님이 오페라 하우스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지역 문화의 어떤 진흥을 정말로 한 단계 높여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시가 작년부터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2030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재단에서도 예.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한 내년 1월 정도 정리가 돼서 발표가 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시행령이 이제 구체화되어 가지고 5년마다 각 지역의 장들이 문체부 장관에게 그 지역의 문화 천반에 걸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화도시 개념도 있고 뭐 인력 양성도 있고 등등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런 그 계획을 입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 시장님이 하셔야 될 한 중요한 부분인데 내년에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 지역에 가야 될 문화 방향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각 분야들마다 예. 다양하게 그려서 우리 부산 지역 문화는 내년에는 이런 수준, 다음에는 이런 수준, 5년에 어떤 정도의 로드맵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 속에다가 오페라 하우스를 정점으로 이렇게 두면서 활용 점정처럼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왜 이렇게 이걸 하나만 이렇게 단독으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 지역 문화 생태계가 이상한 식으로 훼손되는 어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가.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산형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면서 이게 처음에 공사를 중단했을 때 철학의 부재라는 문제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뭐 로드맵 말씀하시길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의 기적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창의 역사 벨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항 전체를 오페라 하우스를 중점으로 해서 다 아우르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것 또한 하나의 로드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 오페라 하우스 단독 시설로 이게 여러 가지 좀 이게 복합적인 효과를 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게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쪽으로는 지금 역사문화관이라든지 임시수도 기념관 또 또따또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또 그리고 또 시내 서면 쪽으로는 뭐 시민회관 있고 앞으로 이제 그 문영금융단지 내에 뮤지컬 전용 극장 또 국제 아트센터 예. 이런 이제 문화 인프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설들이 지금 각 그 시설마다 운영 주체가 다 다르고 프로그램을 그냥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조율이 되고 서로 좀 이게 시너지가 생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번에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 결정을 하면서 이런 이게 원도심 쪽에 역사 문화 벨트 또 서면 쪽에 창의 문화 벨트를 조성을 해서 이게 그 운영 주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네. 프로그램도 좀 조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좀 구상을 하게 되었고 예. 앞으로 이제 요 구체적인 이 역사 문화 벨트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지는 전문 이제 시설 주체들 또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부산다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술 분야와는 이렇게 좀 합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말이죠. 남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뭐 예. 어떤 당연히 보완이 있으신지. 그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뭐 거리 공연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전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 모아서 다른 장르의 문화예술인 프로그램도 이 벨트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들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예, 강 교수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예. 이 프로젝트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할 거리가 막 네네. 있는데 프로젝트만 놓고 볼 때는 그 자체로는 이제 오페라 하우스 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창의 벨트와 이제 역사 벨트를 양쪽으로 이렇게 두는 오래전부터 서면하고 원도심을 북한을 중심으로 엮어야 한다는 네트워킹 시켜야 한다는 그런 논리들은 많았었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차원에서 매우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그런데 아쉬운 거는 사실은 그거를 그럼 작동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장치가 너무너무 지금은 거칠고 또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거를 묶어내려면 정말 앞으로 부산 경제에 저는 황금 벨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제일 그 정점에 가운데점에 이제 지금 이 논란의 건물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하나로 작동시키려면 사실은 서면 쪽은 동천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건 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점점이 있는 그 문화시설들을 어떻게 한다 해서 이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적인 바탕의 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벨트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갈이 지금 찢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예. 그것들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라는 사실은 더 큰 숙제가 그 안에 있는데 거기 건물들 몇 개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본질적으로 진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사실은 이 부산 시민공원에서부터 서면으로 동천으로 해서 북항으로 해서 원도심과 영도 연안까지 흘러갈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이 황금벨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하나의 용역 뭐 예.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좀 폭넓은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대학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독일의 하펜시티가 가장 이제 근자에 개발된 워터프런트이기 때문에요. 2014년에 그곳에 하펜시티 대학을 만듭니다. 그 과가 5개인가 6개인가 밖에 없는 특수대학교죠. 환경 디자인, 뭐 환경 파트, 뭐 도시, 뭐 이런 쪽입니다. 근데 그걸 왜 거기다 그걸 만들었느냐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21세기가 문화의 시대고
또 하펜 시대와는 다르게 또 우리의 이런 지금 북한에 지금 이런 벨트의 정점에 문화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뭔가 핵심적인 저는 대학 같은 게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일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부산의 각 대학의 문화 관련자들, 문화 관련 학과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통합된 시스템 속에서의 새로운 부산 스타일의 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문화를 작동시킬 수 있고 또 정말 색다른 북한만이 갖고 있는 정말 차별성을 저는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런 근본적인 생각 없이 시설로 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예. 큰 떡을 우리가 부산이 가지지는 못하고 그냥 소소한 정도로 그칠 확률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몇 가지의 근본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을 잡아서 정말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확 틀어서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말씀의 이유는 가집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뭐 어떻게 짓느냐, 프로그램을 뭘 넣느냐 이것 못지않게 네, 정말 네. 중요한 거는 네. 그 주위에 네. 문제시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같이 이제 예, 용성해 예.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음. 예, 뭐 제가 감독님 아까 짧게 한 말씀 말씀드린 여쭤볼게요. 거하고 같은 맥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깨져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대학에서 교육하는 것은 대학만 지금 맡겨놓으면은요. 현재 상황에서는 한 10년 가도 별로 좋은 쪽으로 반전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자체적으로 부산에서는 그런 좋은 인력을 앞으로 공급하는 것이 끊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제에 전체 부산의 어떤 그 대학 교육 시스템까지 들여다보면서 오페라 하우스 또 새로운 인프라 그다음에 인재 공급 방법 그다음에 필드의 건강성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그 처음에 시스템 잘 갖추었는데 그냥 방치하면은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계속 관리해야 되고 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좋은 길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돼서 일단은 마무리 발언 기회를 조금 여유롭게 드리는 의미로 마무리 발언을 청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씀 못하신 부분은 여기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페라 하우스 얘기를 하면서 바다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아쉽고요.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가 바다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가진 건물은 전 세계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꼽히지가 않습니다. 예, 그 예. 정도로 희귀한 케이스고 중요한 케이스죠. 그렇다면 바다를 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저는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보러 배 타고 간다. 영화 보러 배를 타고 영화 보러 간다. 부산이기 때문에 그런 해양 문화와 결합된 문화의 어떤 시스템이 저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국제 물류 도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산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에 새로운 어떤 문화가 스며들어서 정말 새로운 스타일의 문화 물류 도시. 엉뚱한 말일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의 것이 이번 기회에 부산에서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예. 이상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 물류 도시. 네. 예. 부산이 만든다면 예. 어떻게 보면 오 감독님. 예.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습니다만 네. 그리고 다 못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각자 삶을 영유하는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가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요즘 이 현 세대에서 보면은 매우 가볍다든지 좀 쉽다든지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곳은 주로 오락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가 좀 강한 쪽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방송 또 심지어는 교육마저도 그런 사람들이 쏠려 있는 그런 가벼운 것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 인간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대함의 본질적인 것은 항상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고 넓은 곳에서 조금은 무겁지만은 그래도 깊이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또 쉽고 가까운 곳에서 조금은 어렵지만은 높이가 있는 그런 탁월한 시선을 향해서 가는 곳으로 우리가 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곳에는 과학이 있고 또 인문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또 예술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페라 하우스는 지금부터 참 잘 지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 좋은 작품을 많이 잘 넣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그런 곳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앞으로의 그런 논의에서 전문가들과 깊이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하실 말씀이 계속 많으신데 미소만 짓고 계셔서요. 예, 발언 기회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충분히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지자체 이후에 그 문화공간 인프라 구축은 이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이 좁혀졌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통계는 시설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오히려 서울과 각 지역의 문화 격차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향유의 어떤 비율이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설을 많이 해놔도 제대로 그곳에 가서 향유하지 못하는 비율이 예. 지역으로 올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도 문화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어서 지금 어떻든 지역문화를 진흥시켜 가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공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더 많이 쉽게 활용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점을 함께 우리가 고민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페라 하우스만 그냥 섬으로 이렇게 지을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 실장님이나 우리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벨트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좀 쉽게 자유롭게 접근하면서 정말로 시민들이 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예.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이 실무를 맡고 있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선 오 시장님도 정말 이 문화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고 그냥 해양 수도가 아니고 해양 문화 수도로서 부산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좀 더 새로운 어떤 차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장님 발언해 주시죠. 예, 제가 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민선 7기 여러 가지 뭐 예산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인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오돈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민선 7기의 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예산도 지원 확대해 나가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문화 정책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예. 오페라 하우스 재개 결정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큰 이제 재개 결정을 내린 거고, 앞으로 세부적인 시설의 일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 예술의 전당이나 또 대구 오페라 하우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거기보다 북한에 들어설 부산의 오페라 하우스는 훨씬 더 여건이 좋다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관광적이나 대외적인 또 주변 여건들이. 그래서 그런 이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어서 이 시민들도 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최근 뭐 5개월 만에 결정이 났을 때 공사 재개 이거 괜찮은 건가? 너무 많은 의견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졌는데 그냥 펼쳐놓고 뭔가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개문발차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뒷맛이 좀 개운치가 않았는데, 오늘 네 분의 의견을 쭉 들으면서 일단 개문발차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오늘 저는 봤습니다. 자,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